안녕하세요. 초개념 수학입니다. 오늘은 개념으로 수학을 배워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개념을 시커먼 배웠는데 그렇게 수학을 배우면 실력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차 방법, 운전면허 딸 때 배웠죠. 그럴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핸들을 몇 바퀴 돌리고 제일 먼저 사이드미러 어디에 맞추고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몇 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또 풀고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핸들 돌리고 풀고 사이드미러 맞추고 이것만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또 배워야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암기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자동차의 구조, 바퀴 구조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도 똑같은 거죠. 그 응용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다 배울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 원리만 하나 알고 응용을 하면 되는 것이 수학의 원리입니다. 자, 개념으로 수학을 배워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1번. 우리는 가장 가르치기 쉬운 과목이 초등수학이라고 합니다. 초등수학은 내가 문제 풀 수만 있다면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훈련소에 훈련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지, 시범을 딱 보여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풀어야만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르치기 쉬운 과목이 초등수학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초등수학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실감합니다. 그리고 중등, 고등 순으로 개념 이해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읽어주고 자, 문제 풀어 라고 그렇게 하죠. 이 말은 핸들 오른쪽으로 꺾어, 왼쪽으로 꺾어. 왜 꺾는지도 모릅니다. 자관에 책에서 꺾으라고 했으니까 꺾는 거죠. 우리는 수학을 배우면서 왜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아이들과 교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계속 핸들 돌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3번 방법으로 핸들 돌려. 이거 안 되는데요? 이 방법은? 이것은 핸들 오른쪽으로 좀 더 돌려봐.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계속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 교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문제풀이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가르친 개념을 가지고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다. 괄호가 있는 것은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근거가 빠졌죠. 왜 그렇게 계산하여야만 되는 건지 그것이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계산해야 합니까? 이유를 물으면 교재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답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일반 개념에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도 왜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아이들은 거의 없지만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학년 1학기 큰 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고 다 배우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는 만, 억, 조 단위로 4자리씩 끊어 읽습니다 라는 것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풉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개념 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죠. 그리고 바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심한 문제라고 하는데 일부 심한 문제 중에서는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념 가지고 푸는데도 손도 못 대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문제는 만, 억, 조 그대로 읽고 쓰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쉽습니다. 1931억 247만 654 있으니까 답이 금방 나오죠. 이런 문제를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숫자만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심한 문제로 바뀌어서 바로 아이들이 별표를 치고 마는 문제입니다. 앞에 수는 똑같습니다. 단지 억을 10억으로 바꿨고 천을 1000만으로 바꿨고 1000원짜리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만, 억, 조 단위만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케이스는 도저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일반 가르치는 교사도 이것을 낯선 셈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형태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조금만 바꿔도 배운 개념을 풀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최대한 약점이죠. 최대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면은 수학에 대한 좌절감만 심어지게 됩니다. 나는 수학 못해 라는 좌절감. 이것이 좋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교재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개념 형성에는 도움이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심한 문제를 보면은 숫자만 조금만 바꿔도 못 풀어요. 또 그렇고 또 설명을 봐도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한 문제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야. 나는 못 풀어 라는 이러한 좌절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수학이 어렵다라고 체험시키게 거죠. 이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왼쪽하고 오른쪽 똑같은 구조입니다. 단지 숫자만 바꿨습니다. 숫자만 살짝 바꿔놨는데 6학년에게는 왼쪽 문제는 그냥 눈 감아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오른쪽은 내가 절대로 못 푸는 문제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수학을 많은 시간 배우는데 효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죠. 그러니까 수학 배울 이유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 전략해서 아이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결국 우리는 기존의 개념으로는
수학을 배워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뭐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5학년 가르치는 내용을 3학년 수준으로 가르치면 누구나 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기본 문제와 같은 개념으로 가르치면 똑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리고 초3 개념을 배우면 중1 개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지고 고등학교 개념까지도 다 연결된다.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제가 소개할 초개념 수학의 개념입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주위에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을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질 높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